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대형코스텍의 김기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역지사지로 알아보기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많은 구직자들이 사실상 기업에 지원을 할 때 기업의 입장이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내피셜로 어떤 자기 기업은 이런 거를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얘기해 보면 그와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를 한번 새롭게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제가 앞으로 하는 얘기들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떤 경험에서 나왔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그룹에 입사를 해서 약 5년간 그 직원 대리로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 지금 있는 회사인 대형코스텍으로 와서 초기에는 경영기획, 그 다음에 연구소장, 그 다음에 이제 영업부장, 부사장, 대표로 해서 지금 현재 대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으로는 이노비즈 협회라는 전국적인 그 경제인 단체의 기업 단체의 부회장을 맡았었고, 그 다음에 현재로는 대구 상공회의소의 상공위원으로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직장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직장 내부에서 경영자 또는 어떤 부서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제 외부의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구직,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업을 볼 때 기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경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하나 있을 때도 저는 이제 학교에 이렇게 그러니까 취업 모집을 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앞에서 취업한 선배로서의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있어서 학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런 경험들을 말했을 때 학생들이 먼저 물었던 질문이 가장 큰 게 토익 몇 점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학점 몇 점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근데 물론 토익 학점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대학 수능처럼 몇 점을 받으면 합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그 뭐랄까 조건이 되는 거지, 그것만 넣으면 무조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이 취업이라는 관문을 어떤 기존에 시험 쳤던 자격증이나 대학 시험처럼 어떤 몇 점을 받으면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이렇게 일률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학점을 얼마 받았다, 토익이 얼마다, 내가 자격증이 몇 개다, 수상 경력이 어떻다. 물론 이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 갖고 취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어떤 인사 담당자나 기업의 대표들의 눈길을 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점수로 심플하게 돼 있으면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실은 이 사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점수로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력서를 다 읽어볼까요? 이력서를 받았을 때 어떨까요? 최소한 중소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관리직 한 명을 뽑을 때 이력서를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30개까지 받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천 장 넘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인사 담당자들이나 대표들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경영에 있는 계신 분들, 인사 담당,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력서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그런 뭐랄까 일률화된 내용을 해요. 이력서를 쓸 때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고 싶은 내용, 아니면 남들이 쓴 자소서나 그런 것들이 아닌,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경영 이념, 경영 철학 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고, 또 그들이 왜 그런 경영 이념과 경영 철학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왜 그런 아이템을 생산하고 어떤 그 회사의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고 약점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그러면 내가 만약 저 회사의 경영자라면 난 이런 인재들이 필요해.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과 경영 철학은 이렇고, 인재상은 이렇고, 우리 회사의 아이템은 보수적인 아이템인지 아니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아이템인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큰지 작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는 인재의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주어진 미션을 묵묵히 잘 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IT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친구들이 필요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관점이 다른데 그거에 맞게끔 내가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IT 기업에 가서 저는 열심히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필이 있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보수적인 기업에 가서 나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고 새로운 의견도 많이 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어필이 과연 먹힐 거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회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서 회사의 눈으로 보자.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어떤 곳일까?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인데, 뭐, 지금 여기서 기업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꺼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업이 지금 난 집단과 이런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의외로 많은 제가 이제 신입사원들 겪어보면, 신입사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할 일이 명확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타임테이블이 정확히 학교 다닐 때처럼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내가 충실하고 주어진 시기에 시험을 쳐서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내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나와 생각 철학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보면 빨리 일하고 능력 있게 일하는 걸 중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일하고 오래 일하는 걸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생각들이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는 것인데, 어떤 신입 자원들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생각하는 건 프리랜서처럼 생각해요. 내가 할 일을 내가 명확하게 하면 다 되겠지.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는 오히려 멀리하고 한데, 사실 조직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일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관계란 뭐냐? 결국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일을 같이 하자 했을 때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하는 재미가 있고, 저 사람도 나랑 일하고 싶은 거, 꽤 만드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관계인데, 그런 거는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저 사람들은 나한테 왜 저렇게 불친절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들 친절하게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관계는 맺고 싶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과연 조직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전문직이나 프리랜서로 가는 게 맞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필이 없으면 인사 담당자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업무의 차이라는 부분은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직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관리직, 그리고 연구직 또는 전문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 이렇게 크게 세 개 파트로 나눕니다. 먼저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 뭐 소위 말하는 손재주, 손기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분들한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그에 대한 어떤 예민한 반응, 센스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육체적 그런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에 반해서 연구직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넓이보다 깊이를 요구하는 직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로 연구직에 우리가 석사나 박사들을 많이 뽑고 그분들이 일을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여러 방면을 보기보다는 자기 한 분야만을 깊게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일할 때도 많고, 그 독립적인 것들이 모여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원하는 이제 관리직, 특히 대학 4년을 졸업하시고 지원하시는 그런 쪽에서는 사실 관리직은 우리가 보통 제너럴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계도 보고, 그 다음에 영업도 보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도 보고, 다양한 업무들을 저희가 보는 사람들이고, 보통 제가 있었던 대기업 하나에서는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2, 3년마다. 내가 만약 구매 업무를 3년 했으면 그 다음에 영업 조직에 가고, 영업 조직에 있다가 또 경영 지원에 갔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깊이보다는 전체를 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 직종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력서에 쓰는 그 내 경력, 스토리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 관리직을 하는데 난 한 가지 일은 정말 빠져들면 정말 잘해요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다양한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배워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직을 이력서를 쓸 때는 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장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생각한 게 뭐 숫자를 빨리 입력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빨리 하는 거를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관리직에서는 그런 거를 크게 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잘하긴 잘하지만 그 성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관리직은 어떻게 보면 전체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관리직이고 그게 일반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이라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정답이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그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난 성실해, 난 열심히 일해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 어떤 게 열심히 일해요 하면 시킨 걸 열심히 잘해요. 아니면 시킨 걸 반복적으로 잘하고 그걸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도전, 난관이 있을 때 그 도전에서 내가 정신이나 육체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내 힘이 아닌 주변의 힘을 함께 시너지를 내서 해결한 경험들이 사실은 회사에서 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많은 신입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하고 자기가 마치 뭐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봤던 신입 직원들은 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주변에 어떤 지식, 자기의 네트워킹, 그리고 조직 내에 이런 시너지를 활용해서 일을 해결하고 또 도전적인 거를 스터디해 가면서 그리고 이런 저런 다양한 시도, 아이디어들을 내보면서 해결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신입 직원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난 명확한 일을 줬으면 좋겠어. 답이 정해져 있는 일을 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나 편하게 있고 싶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회사 일이란 건 그렇지가 않고 나 좀 일 시간서에 딱 10이 있으면 시간별로 한 개씩 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시간 10개가 오고 어떤 시간 한 개도 안 오고 그게 회사의 일인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한다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재로 보여지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판단과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을까? 일이란 거, 저기 회사에서 소위 이제 회사에서 말하는 관리직의 일이라는 게 저런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직과 일하며 본인과 조직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잠깐 일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사실은 본인도 성장하고 보람을 느껴야 되고 회사도 그 본인의 성장과 보람을 통해서 회사에도 이익이 될 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본인은 성장 안 하고 하나도 근데 난 희생만 해. 회사에만 도움이 되고 그러면 본인도 어느 시점이 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타라는 게 와서 내가 뭐 하고 있지? 난 뭐지? 하고 또 자기의 성장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나 아니면 그거에 안주하죠. 익숙하고 실패 확률이 제로인 일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 성장 못하는데 그거는 회사나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오직 본인의 커리어나 성장만 생각하고 회사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인재더라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나는 나 자신도 이 회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고 또 내 성장을 통해서 회사에 어떤 시너지를 내서 어떤 성과를 낼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 회사에서 봤을 때는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친구겠구나.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이렇게 얘기하자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이왕이면 성공 확률이 높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도전은 사실 실패 확률이 높은 걸 하는 걸 도전이라고 하지 실패 확률이 낮은 거를 우리가 하는 걸 도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뭐 만약에 뭐 1시간 만에 뭔가를 적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30분 만에 적어내는 게 도전이지 1시간 만에 적어내는 게 도전이 아닌 것처럼 어떤 내가 실패 확률이 높은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아니면 해보긴 해봤는데 그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어떤 교육이나 우리가 가정교육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는 뭐냐면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되게 매우 노력을 많이 해요. 학교 교육이든 부모 교육이든 아이가 실패를 하기 전에
그거를 미리 방지해 주려는 교육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젊은 이제 구직자분들이 다를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느끼거나 우리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새로운 걸 하는 거를 하고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라는 게 강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판단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걸 헤쳐나가는 힘은 사실은 자기가 안 해본 걸 도전해보고 그걸 실패해본 사람들이 거기서 쌓인 경험이 축적돼서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기업에서 오래 다니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을 폄하할 때가 있어요. 꼰대라고. 근데 사실은 그들의 경험은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업 현장에서 막상 일을 해보면. 왜냐하면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AI가 일을 다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러나 경험치가 어떤 직감, 경험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100%인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부족한 정보, 불안한 미래 등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일들이 회사에서는 많은데 그런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데 오히려 이력서 쓸 때는 나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이력서에 있는 거면 나는 이런 도전을 해봤고 그 도전을 통해서 어떤 경험치를 갖고 그걸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난 한 번도 실패 안 해보고 정해진 코스로 잘 따라온 모범생이었보다 오히려 와 이런 기발한 행동을 해봤단 말이야. 그리고 이 친구가 그걸 통해서 이런 깨달음까지 얻었단 말이야. 와 이 친구 뭘 시켜도 해볼 수 있는 친구겠구나. 물러나지 않겠구나. 쓰러지지 않겠구나. 실제로 신입사원들 보면 뭐 해보세요 하면 전부 처음에 쫄기부터 하고 못할까봐 걱정하고 그리고 알아볼 생각보다 도전해봤다 혼자 앉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사실은 두려워할 시간에 뛰쳐나가서 뭔가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무실 책상에만 앉아서 고민만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업에서 원하는 많은 인재들은 사실은 미션이 주어졌을 때 바로 뛰어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인데 그런 것들을 판단력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력서나 기업의 면접을 볼 때 어필이 된다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개인화, 어떻게 보면 개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강요하는 시대였고 지금은 그런 과거의 생각과 기존의 생각을 갖고 있는 조직의 선배들, 임원들하고 지금 이제 어떤 개인의 생활과 그걸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 간의 어떤 조직 내에서 갈등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젊은이들 이상해 라고 사실 기업인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맞는 게 있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로 맞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협업하여 갈등 해결을 해본 사람 그리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부서 간에 아니면 팀 내에서도 다른 부서원들 간에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성향은 개인화 성향이 강해지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까라면 까 이러고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화 성향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융합하고 그들 사이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원하는 시대에 맞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회사의 이력서나 어필을 면접을 볼 때 내가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조정해봤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나는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걸 잘한다는 걸 어필을 해본다면 훨씬 기업에서 무슨 자격증이 있고 뭐 토익이 몇 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직에서 개인의 성향도 지키지만 조직의 이익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 회사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신입사원보다 경력직을 보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경력직은 대부분 검증된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치면 이제 경력직은 우량주죠. 이미 실적을 많이 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검증됐고 충분히 트레이닝 된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어서 사실은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경력직을 쓰고 싶은 게 회사의 솔직한 바람이고 최근에 또 트렌드도 경력직을 많이 선호하는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왜 신입자고는 안 뽑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일을 잘할지 안 할지
얼마나 앞으로 능력을 보여줄지 사실은 짧은 20, 30분의 인터뷰 몇 장의 그 사람의 소개서로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 어떻게 몇 장의 소개서와 인터뷰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을 신입사원을 뽑기보다는 검증된 경력직을 뽑으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가치 준지, 그러니까 엄청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가치 준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나의 성장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 옛날에는 이랬지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디뎌냈고 이겨내면서 나는 이렇게 성장해온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어쩌면 기업이 담당자가 봤을 때 혹할 만한 그만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단순히 나 토익 잘하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당신 회사에서 일을 하면 당신 회사에 엄청난 큰 보람이 큰 기대주가 될 거라는 거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스토리입니다. 지금 근래 몇 년 사이에 마케팅이나 우리 사회에서 계속 얘기되어지는 게 스토리입니다. 제가 마케팅 공부할 때 최근에 마케팅 강연에 가면 다 얘기하는 게 스토리예요. 스타벅스를 좋아한다든지 뭐 어떤 브랜드를 좋아할 때 그 브랜드가 스토리가 없고 역사가 없는 브랜드면 여러분들은 그 브랜드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주는 스토리,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데보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고 어떤 브랜드를 사서 입는 거고 내가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리바이스가 갖고 있는 그 미국의 역사, 자유, 그 다음에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 입는 거거든요. 만약 이제 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나를 입사할 때 면접에서 저는 이제 사실상 스펙에서는 좀 밀렸습니다. 경쟁자들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인사 담당자한테 왔는데 면접에서 이제 제가 뒤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스펙에서는 많이 밀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했던 말이 이제 임원들한테 인상이 깊었던 게 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군인 장교인 아버지 밑에 자라서 어렸을 때 전학을 4번 정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4번 정도를 했었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린 시절에 힘든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력서나 그 인터뷰 때도 얘기한 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 가서든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오픈마인드가 됐고 먼저 다가가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배려심 있고 성숙해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잘 적응하고 융합하고 조직원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천편일률적인 답변, 정해진 답변, 인사 담당자들은 수백 수천 명을 만나니까 들은 아 하면 오고 그러면 식상하고 그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력서와 면접인데 지금 했던 말이 사실 요 말입니다. 그냥 기업의 눈을 보고 준비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하나그룹 이력서와 그 면접을 볼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 기업을 하시는 조그만 기업의 사장님이든 아니면 기업을 다니시는 어떤 친척이나 사촌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쓴 이력서를 보여드리고 가상 면접을 봤어요. 그분들 찾아가서 예상 질문지들이 어차피 요즘 예상 질문지들 많으니까 그거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했고 그분들한테 사실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업의 눈으로 보려면 내가 기업에 다녀보지 않았고 기업을 충분히 이해 못한다면 오히려 기업에 계시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그런 인재예요. 남들이 하기 어렵고 꺼려지고 불편한 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 근데 사실 친척들 갑자기 연락해서 찾아가서 그 아는 사람 앞에서 면접 신용 보고 또 그 면접 내가 쓴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 받는 게 사실은 절대 편하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낯간지럽고 어색하게 짝이 없는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은 그 면접을 볼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됐고 지금 사실 저희 회사도 직원을 뽑을 때 사실 이력서는 참고 사항이지 인터뷰에서 많은 결정을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의 태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앞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저 친구가 그거를 이겨내고 성장해낼까. 물론 그렇게 뽑지만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충분히 모르고 뽑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면접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관점을 보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사실 많은 기업에서 인재를 찾고 있는데 인재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렇게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야, 어디 인재 없나?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근데 또 밖에서 들려온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 회사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미스매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구직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기업,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들이 좋다 하는데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삼성이든 현대든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퇴사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게는 10몇 프로, 많게는 3, 40%가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1년에서 1, 2년 사이에 퇴사 비율이 그 정도가 됩니다. 저 기업이 나하고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를 만날 때 모두 각자가 좋아하는 여자상이 틀리고 남자상이 틀리듯이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 신입 면접으로 분들한테 저희한테 궁금한 거나 있으면 물어보세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도 우리 기업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인터뷰라는 게 서로 인터뷰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면접 볼 때. 그럼 그 사람도 회사 느낌 나쁘지 않네? 얘기해보니까 괜찮네? 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이 사람 우리 회사하고 잘 맞겠네? 같이 일해봐야겠다 이런 거지 일방적으로 뭐 픽미라는 그 노래처럼 무조건 뽑아주세요. 그거는 결국은 서로가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남녀가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면접을 보면 인상 깊었던 친구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자기 의견까지 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면접 볼 때 보면. 그러면 저 친구는 이쪽 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열정이 있구나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뽑히죠. 얼마 전에 면접 본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철강회사인데 철강 시황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향후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를 나름대로 본인이 분석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일해 본 적도 없는 친구인데 신문과 자료를 그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어디를 갈 때 무조건 다 뿌려보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보고 넘어온 여자 아무나 결혼하지 이러지 않듯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함께 만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이제 완벽한 상대가 아닌 나와 맞는 상대를 찾아가는 작업.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멋지다 하는 멋진 신랑감이 아닌 정말 나와 영혼의 동반자 같은 그런 사람을 찾듯이 어떻게 보면 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돈 많고 좋은 집안의 남자나 여자랑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은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그 안에서 일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그리고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좀 더 기업을 보고 또 그 기업에 가고 싶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물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되게 뜬구름 잡고 허황된 얘기 같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은 기업가들,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력서를 어떻게 쓰세요? 뭐 자격증을 뭐 따세요? 토익은 몇 점을 따세요? 이런 답을 어떻게 보면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객관화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학생 시절뿐인 것 같아요. 학생 시절이 끝나고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거 안에서 정답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는 거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 회사를 보는 시각,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혀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